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정례 회의를 여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통화정책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권업계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디램 등 범용 메모리의 판가 상승에서 왔다고 분석하며 HBM에서의 성과가 향후 밸류에이션을 결정지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목표 주가가 10만 전자를 넘어서 12만 원까지 형성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원자력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전 산업은 상한가를 달성했고 우리 기술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달 17일 체코 정부가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수력 원자력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2분기 한국 원전주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직 상용화 전 개발 단계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인공지능의 열풍을 타고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상용화를 추진 중인 SKC를 비롯해 HB 테크놀로지, 피롭틱스, YC캠 등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각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원전주, 그리고 실적주 등이 또 실적을 견인하는,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반기 의회 증언을 앞두고 관망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러한 증시 이벤트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온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 또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아트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 소개도 할 겸 어떻게 보여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 항상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란 무엇일까? 네, 일단 코스피나 아니면 코스닥 대비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을 전 매매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공급보다는 압도적으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종목을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미반도체의 일봉 차트와 이제 YC라는 일봉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보시면은 B는 이제 제가 매수했던 자리들, 그리고 S는 매도했던 자리들이라 보면 되는데 매매 기가 막히죠. 네, 매매를 정말 잘하죠.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따라와 주고 계시는 이유 바탕에는 이런 이유를 제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만 저는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미반도체에도 보시면은 급등하는 구간들이 있고요. 횡보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네, 조정이라고 하죠. 네, 기간 조정. 네, 근데 기간 조정을 받을 때는 보통 저는 매매를 안 하고 있고요. 항상 YC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강하게 이제 지속이 될 때 저는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1월, 12월 달에는 제가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머티를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도 일봉 차트에서 42,000원대
97,000원대로 보시면은 매일매일 이 종목을 장중 매매, 뭐 돌파라든지 눌림 매매 아니면은 종가 베팅 그리고 실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첫날 상장하자마자 공략 도와드리고 이틀째 3일차는 상한가 따라잡기로 제가 공략을 2차례 도와드렸습니다. 그 뒤로 또 15만 원대까지 가는 흐름에 있어서 매일매일 종가 베팅이나 장중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굉장히 멋진 종목들을 공략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제가 방송에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11월 달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저는 제 목표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간절하게 월천이나 아니면 월 억대 트레이더를 꿈꾸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월천을 못하면 사실 주식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주장을 좀 강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따라오시던 분이 이제 11월 1일, 뭐 11월 29일까지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약 51%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수금 대비. 이때 이분이 이제 5천만 원 정도로 예수금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 2,500만 원 정도를 이제 벌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은 현재 정말 예수금 사이즈가 조금 커졌습니다. 기본 예수금 사이즈가 한 약 1억 정도로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 보시면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5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5,500만 원 정도를 벌어가셨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16, 코스닥은 0.4% 떨어지는데요.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 베팅 계좌인데요. 제가 또 종가 베팅을 굉장히 좋아하고, 야, 종가 베팅으로만 해도 월천이 쉽구나라는 것도 증명해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은 이분이 6개월 동안 저를 같이 함께 했는데, 100% 정도 수익을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 코스닥은 마이너스 1.34% 떨어지는데 이분의 계좌는 약 2배가 종가 베팅 계좌로만 이렇게 증명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또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1박 2일 매매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빠르지 않을까? 이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자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발리를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휴양을 즐기면서 뭘 하고 있냐? 저와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가 굉장히 이렇게 또 안전하고 에이스 침대만큼이나 푸근한 매매 이런 매매를 제가 추구하고 있고요.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쇼핑들을 굉장히 또 자주 하십니다. 거의 뭐 매일 막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벌어 가시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샤넬백도 사오시고 또 아니면은 좋은 명품 백들 사오신다 이렇게 증명해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한 작년 10월 달부터 함께 하셨는데요. 수익률 월 평균 75% 정도를 내고 있고 투자금이 제법 커가지고 이번에 차를 5억짜리 외제차로 또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매매를 해야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종목 하나 찍어가지고 잘 가면 그걸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지속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매월 꾸준히 증명해냈고 그리고 실제 제 제자분들 중에서 월천 그리고 월 억대 그분들이 몇 수십 분이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또 증명을 또 여러분들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절박하게 또 간절하게 돈을 벌어보고 싶다. 그런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윤사무엘과 여기 QR 찍고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멋진 종목들 브리핑 해드리고 또 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어떤 그런 주식시장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도와드리고 좋은 종목도 또 공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이 주도주 공략으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을 주고 계신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나도 마치 에이스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주식을 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나는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들어오셔가지고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히든 종목들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2주 전에 얘기해 주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고가를 또 경신했더라고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약 8거래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중에서 7거래 정도는 제가 종가 베팅으로만 공략을 계속해서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47%의 수익이라는 게 저는 전부 다
네, 전부 다 즐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맛보고 뜯고 네, 즐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즐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등은 이제 한국가스공사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72%, 24% 6월 7일, 6월 14일 이후로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3위는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매를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요. 근데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그 중심에 제가 있을 테니까요. 계속해서 또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또 계속해서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펩트론부터 이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단 6월 달이에요. 네, 6월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략 도와드렸던 히든 종목들만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정도 이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큰 수익을 가져다 드렸는데 다만 한국가스공사가 네, 6월 25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마이너스 약 8% 정도 손실이 나왔다라는 거. 그 뒤에 뭐 펩트론 또 공략 도와드리고 다음 네, 이렇게 또 수익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든 종목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방송 공략은 이 구간에서 했어요. 네, 이게 지난주 화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약 8거래일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금요일. 네,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저는 매수를 했었고요. 그 뒤로 매수, 매도 이렇게 매일매일 이 종목을 이날만 제외하고는 제가 다 공략을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 매도했었고 여기서 또 매수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펩트론을 어제 이제 사실 어제 펩트론 보신 분들 계셨나요? 예, 그때 장 막판에 갑자기 VI를 들어갔잖아요. 그거 VI 만든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사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한 400분, 뭐 사실 제 지금 그 교육방에는 뭐 4,300분 정도 가량 같이 함께 하고 있고 또 제 제자분들이 약 400분 정도 가량 되시는데 이게 대한민국 평균 예수금이 약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뭐 한 300억대 이런 자금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살짝 제가 이렇게 68,000원에서 67,000원에 아마 3시 11분에 제가 이 브리핑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9분 만에 네, 이렇게 VI가 들어갔었고요. 네, 상승 VI를 들어갔었고 7% 정도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는데 이거를 제가 선빵을 여기 딱 수렴 이탈 돌파하는 거 보고 나서 선빵을 제가 날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VI를 또 제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걸 선취매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매매 안 합니다. 네, 제 제자분들이 제 아바타님들 제 제자분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실제 네, 뭐 14%, 20% 뭐 이분 같은 경우에 37% 정도 수익률을 또 인증해 주셨고 수십 분이 많이 인증해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 인증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방송 공략, 여기서 방송 공략, 그리고 여기서 손절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전부 다 뭐 한 70%, 여기서는 약 24%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제자분들이 매매했던 매매 일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매일매일 네, 일봉상, 네, 한국가스공사도 일봉상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누구나 다 이 종목은 진짜 강한데?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함께하고 있다. 만약에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상따를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그 종목이 내일도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종가 베팅을 어김없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사자마자 바로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장중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한 종목을 철저하게 공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테오젠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 공략을 2차례가량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때 이후로 약 361%, 2차 공략 이후로는 약 100% 가까운 90%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죠. 오히려 이 박스권에서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저는 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볼 생각이니까 또 알테오젠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알테오젠도 당연히 그러면 저는 시세 알곡만 챙겼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에 85,000원. 여기 보시면 291,000원입니다. 일봉 차트죠. 네, 그래서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만 저는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잘 버티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 여기서 버텨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내가 성격이 좀 급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내동매매하다가 또 여기서 계좌만 쓸데없이 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매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만 놀게 되면은 물리는 거 없이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어떤 굉장히 놀라운 매매를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매를 추구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 그걸 또 여러분들 계좌가 또 증명해내고 있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5월 17일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이제 강세 테마로 가져왔던 HLB 여기서 이제 공략을 했었죠. 제가 이날 어떤 전문가도 방송에 나와서 HLB를 이제 관망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더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저는 정확하게 52,000원 아래 그리고 만약에 하한가가 풀리는 날에는 여기서는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1차 목표 주가, 뭐 2차, 3차 목표 주가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공략 이후로 1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HLB 제 그 교육방에도 수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셔가지고 버텨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또 삼천당제약을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아마 이번 주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방송 공략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또 38%, 40% 가깝게 또 급등을 했었는데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완전 강하게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리뷰를 도와드렸었죠. 삼천당제약 저와 함께 공략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장이 중심이 되는 종목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매일 멋진 종목 그리고 어떤 멋진 전략. 사실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낸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내가 사놓고 기다린다. 그러면 언젠가는 올라간다. 그런 가정에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쉽겠지만 사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고 이렇게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가지고 주식 매매 엄청 잘하죠. 네,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히든 종목에 대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펩트론을 비롯해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바로 내일 시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 쉬어갈지 빠른 판단을 내려주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쉬지 말고 매일매일 수익 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함께 할 수 있는 내용 나가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시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지수는 좋은데 주변에 수익이 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시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수는 좋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피가 3,000포인트 가면은 누구나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더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 상승장에 맞게 내가 포트를 꾸리고 어떤 종목을 또 선정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분명히 느끼실 건데 분명히 다릅니다. 이전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이전과 똑같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요즘 순환매가 또 있잖아요. 근데 순환매가 또 강하게 나오고 있고 사실 그래서 이 종목을 들어갔는데 나한테 수익을 안 줘. 그래서 팔아버리면 나중에 한 며칠 뒤에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저것 좀 옮겨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엉덩이 살짝 무겁게 가져가면은 오히려 종목들이 이제 순서에 맞게 알아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조금 당연히 이제 빠른 시장도 올 거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번 주나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면서 매매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수익을 가져다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그러면 가장 강한 종목을 일단 엉덩이 무겁게 할 만한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QR 찍고 보시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7월 9일 시장 주도주를 아침 7시 반 정도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핵심 원자력, 전력도 제가 올려드렸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원자력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아침마다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분 정도만 시간 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고 이런 모멘텀이 있구나. 재료는 뭐가 있고 그 관련주들은 뭐가 있고 또 테마는 뭐가 있는지까지 매일 아침마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장이 끝나면은 제가 이제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20종목을 꼽습니다. 이런 식으로 20종목 이런 식으로.
그래서 퀀트를 통해서 제가 뽑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그러면 들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 네, 그 안에서 뭐 저점 공략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또 당일날 또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트레이딩을 좀 이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업앤다운 식으로 그 안에서도 작은 박스권에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좋고 그 박스권 아래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돌파할 때 파는 매매도 상당히 요즘에 좀 잘 먹히는 시장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요즘 시장에서 그래도 어쨌든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들에 대해서도 오늘 리뷰를 해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비중을 조금씩 여러 테마를 들고 있으면서 순환매 장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던 핫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테마는 바이오 테마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어제까지를 기준으로 주식시장에서 10% 이상 오른 지수는 오직 KRX300 헬스케어와 KRX 헬스케어 지수였으며 상승률은 각각 10.34%, 10.3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알테오젠, HLB,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총 4개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들 제약사들이 장기간의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 특허권을 회피해 복제약을 생산하거나 신약을 통해 수익을 거둬들이는 시점에 진입한 만큼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고 증권가에서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제약업 쪽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비만 치료제와 항암제 등 신약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의 상승세는 이어졌다며 하반기에도 탄탄한 기술력을 지닌 제약주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천당 제약인데요. 외형적 성장을 이어가는 삼천당 제약. 오늘 장에서 7.46%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HLB입니다. 리보세라닙 FDA 재승인 관련한 이슈를 가진 HLB인데요. 오늘 장에서 3.15%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테마는 바이오 테마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이죠. 삼천당 제약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후에 40% 넘게 지금 수익이 났는데 추후에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3,000원 정도까지는 지난번에도 목표가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좀 보고 있다. 1차적으로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비만 치료제 새로운 대장주로 꼽고 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나왔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일본 제약사와 먹는 위고비 복제약 독점 판매 약간 체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시가총액이 또 은근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묵직하게 현재 탄탄히 계단식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탑 두 번째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서 랭킹 2등 정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종목이 또 수급적인 이슈도 있어요. 8월 MSCI 편입 후보 약 2순위에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알테오젠 사례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시가총액만 잘 유지해주면은 꾸준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다,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이슈인데 사실 이건 작년부터 나왔던 이슈예요. GLP-1 적용제 이제 당뇨 환자의 비만 관련 암 위험을 또 낮춘다. 네, 그래서 GLP-1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만병통치약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걸 또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들이 또 주가로 증명해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 노보나 아니면 릴리 같은 경우에 GLP-1 유사체 약품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서 제약사의 자체적 가격 하락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제네릭이나 아니면 신규 비만약 출시에 대한 수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다. 그 대표적으로 뭐 삼천당 제약이나 펩트론을 탑
저는 비만약 관련해서는 탑 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 선정을 안 합니다. 그냥 팩트론 보고요. 삼천당제약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 공략은 여기서 제가 이제 매수. 사실 여기서도 매수라고 외쳤었고 아마 여기서도 매수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여기 방송에 나올 때마다 삼천당제약을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매수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약 2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1차적으로 만약에 23,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또 목표 주가 상향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요즘에 매매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너튜브 방송 목요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했었던 것 중에서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아마 이때 잡아드렸고 당일날 약 10% 넘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피라미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려가는 주식을 평단을 낮추자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그러면서 피라미딩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모아갑니다. 종가 베팅으로. 그래서 다음날 약 5%, 한 4% 줬던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모아갑니다. 여기서 다 안 팔았어요. 조금 팔고요. 여기서 다 같이 모아가고 여기서 또 매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종가 베팅으로 사가지고 오늘 또 급등했죠. VI까지 갔습니다. 여기 중심에는 또 저 윤석열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추가 매수만 합니다. 추가 매수하고 올라갈 때 비중 조절하고 추가 매수하고 비중 조절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 맞게 뭐 종가 베팅이든 장중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강한 종목을 가장 좋은 타점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과 이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천당제약이 그러면은 너는 왜 어떻게 하면 급등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슈퍼카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슈퍼카 기법 안에 들어오는 이게 슈퍼카 기법의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 사실 연 기준으로 한 5종목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최고점인데 이제는 뚫었기 때문에 다른 3, 4천 그 고속도로로 비유하면은 그냥 서울시고 여기가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그래서 차선을 바꿨다. 서울시에서 고속도로 나갔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이 종목은 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2주 전에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계속해서 매수를 외쳤었고요. 지난주 이제 화요일 방송, 금요일 방송에도 제가 나와가지고 매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또 매수를 외치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추세가 나와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석열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좋은 재료도 많고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3만 원까지 터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현재 시점에서 또 매수 사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천당제약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테마 두 번째 관련주이죠. HLB와 관련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HLB는 어쨌든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자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HLB가 지금 랭킹 1위예요. 여전히.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주식 어떤 단기 매매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 당연히 HLB를 보고 있는데 다만 오늘 장 끝나고 공시가 하나 나왔죠. 투자 경고 예고가 떴는데 HLB 본주가 투자 경고 예고가 떴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워두고 있냐면은 본주가 이제 단기 과열이나 아니면 투자 경고 예고가 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면 HLB 다른 그룹주 안에서 다른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HLB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관점을 보는데 다만 이 종목이 투자 경고 예고가 떴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1번 시나리오는 다른 HLB 그룹주 안에서 또 다른 그때 또 대장을 하는 종목을 우리가 매매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시나리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HLB 주가가 뭐 진영구 회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매매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HLB 만약에 본주가 만약에 내일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한다. 그래서 뭐 상한가를 간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래서 거래 정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차라리 HLB 다른 그룹주들 안에서 대장질을 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종목을 또 거래하는 게 내일 시장에서 또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HLB 같은 경우에는 5월 17일 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혼자서 아마 여기 증권방송 통틀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 한경에 나갔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관망을 말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저는 여기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관망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좀 약간 변태 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항상 제가 어떤 매매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세장은 항상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요. 회의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낙관 속에서 성숙을 해서 모두 다 행복하다. 돈 벌었다. 네, 그때 이제 죽죠. 네, 최고로 배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요.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FDA는 판단 기준에 따라 최대 2개월 또는 6개월로 심사 기간을 정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유통기한이다. 유통기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그 안에서 등락률이 있고 변동성도 충분히 나와줄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HLB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사실 주도주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21선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종목은 좀 끝났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가면은 주도주들이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서 이탈하면은 네, 그러다가 이렇게 21선 다시 회복해주면서 종고점을 도전을 해버려요. 그게 이제 진짜 강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HLB는 일단 점 한가 두 방입니다. 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이 종목에. 그리고 이제 또 상한가 잘 가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을 굉장히 관심 많이 하고 또 워낙 또 그냥 상패를 당하든 어쨌든 난 여기서 죽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저는 HLB 같은 경우에는 악재 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점 한가가 풀리면은 이거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현재 그때 당시에 리뷰를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방송 공략을 이날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매수 관점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까지 정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또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오늘도 견조하죠. 네, 견조합니다. 잘 안 떨어집니다. 이 저항 추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고점과 이렇게 고점을 연결하면은 여기가 또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이 안에서 조금 당분간은 움직여 줄 수도 있고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면은 또 이 종목이 또 진짜 역시 HLB구나 하겠죠. 네, 어쨌든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19년도 8월 달, 11월 달 그때 예시 차트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이번에 5월 17일 날 일봉 차트입니다. 네, 똑같은 패턴이죠. 네, 똑같은 패턴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패턴이 여러분들이 이제 서경을 보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배트 패턴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배트 패턴. 네, 이때 저는 배트 패턴을 보고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배트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도 하한가, 그다음에 점 하한가 한번 맞고 그다음에 반등 주고 다시 한 번 더 9배 정도 상승했던 이력이 있었고 그때는 더 난리였어요, 솔직히. 그때 신라젠도 하한가 가고 막 상패된다 만다. 그다음에 헬릭 스미스 막 하락하고 이러는데 사실 HLB도 끝날 것 같았는데 얘는 또 급등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진양군 회장님의 오뚜기 같은 정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지난주 방송을 하고 나서 사실 종가 베팅을 도와드렸었어요. 네, 종가 베팅. 네, 이런 식으로 3시부터 3시 20분까지 잡아가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다음 날 한 5% 수익을 줬길래 또 여기서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오늘 여기서 좀 잡아갔습니다. 다시 저점에서. 저점에 잡아갔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약 플러스 5에서 한 6% 정도 수익이 돼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안에는 중심에는 또 저 윤사무엘이 또 최저점에서 이 최저점 잡아준 사람 접니다, 여러분들. HLB 같은 경우에 최저점 잡아가지고 오늘 또 당일에 5에서 6% 정도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저와 함께 방송에서 제가 항상 의견을 말하면은 예전에는 정말 이번에
그 이번 주 금요일에 올라갔을 때 영상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또 근데 또 감정이 좀 오묘하더라고요. 아, 칭찬을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제 의견을 항상 말하면은 왜 이런 거를 이런 시점에 추천하고 너가 전문가 맞냐, 너가 애널리스트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대로 합니다. 누구의 눈치 안 보고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틀리더라도 일단 한 번은 질러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어쨌든 투자든 아니면 트레이딩이든 어쨌든 리스크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리스크를 못 건다라고 하면은 사실 큰 돈을 벌기가 되게 힘듭니다.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 한계에 어떤 나 자신을 가두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가두지 않고 항상 어떤 편견 없이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리뷰를 도와드렸었고요. 어쨌든 HLB 추가 공략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또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QR 찍고 교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LB 지금 현재 이슈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단타를 하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두고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매수 사인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보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만의 원칙과 기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 개별주는 29.94% 상한가 달성과 함께 52주 신고가를 새로 쓴 원전 수처리 시설 및 운전 정비 전문 기업 한전산업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앞두고 한국수력 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가 경합 중인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보안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앞서 한수원은 원전 수주전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한전 원자력 연료,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 코리아를 꾸렸습니다. 네, 오늘 장의 강세 개별주는 한전산업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이 원전주들 어제는 뭐 우리 기술도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물론 계속 급등을 했지만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 한전산업 추후에 더 급등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 먹고 와서 얘네들이 상한가가 한전산업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을 이제 상단은 못했고요. 근데 어쨌든 보고 나니까 좋은 상한가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지? 사실 체코 원전 30조 수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약간 너무 뻔한데? 약간 이 생각을 저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찾아봤죠. 리서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해볼만 하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결론을 내가지고 한번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사진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오늘 이제 윤 대통령 부부가 하와이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프랑스 총선 좌파 연합이 1위를 했다. 이 키워드와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사진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은 30조 원 잭팟,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고요. 한전산업과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나만 나왔으면 몰상이 될 뻔했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제 원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한 뉴스케일 파워가 또 요즘에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SMR, 포스트 AI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아까 전에 이제 프랑스 이 총선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제 러시아와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좀 약간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탈원전에 찬성하는 이제 좌파 연합이 프랑스 총선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어쩌면은 이번에 30조 원 수주를 따올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지금 많이들 시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전산업이나 서전기전은 상한가를 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료적인 부분이 신선함이 그래도 완전 S급은 아니더라도 한 A에서 A- 정도는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고 내일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주봉 보시면은 여기가 최고점이거든요. 최고점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상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죠.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 네, 그리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들을 현재 이렇게 정고점까지도 살짝 넘겼기 때문에 아마 갭은 좀 발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주력으로도 하고 있지만 상한가 다음날 매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갭이 얼마나 뜨느냐, 아니면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또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전산업 내일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갭이 어떻게 뜨느냐,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대응법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한전산업 공략을 통해서 나도 수익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시장을 볼 때 보는 중요한 꿀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 강의는 슈퍼가 매매 기법인데 사실 제 전매 특허입니다. 예,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데 사실 이 기법을 좀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러니까 시장 경험치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좀 약간 비중을 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신을 가지고 종목을 베팅하는 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봐가지고 그 종목에 비중을 실어야 돈이 좀 크게 벌리잖아요. 근데 약간 잡주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실기도 힘들고 막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만 크면은 어떻게 비중 베팅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비중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슈퍼가 기법의 핵심 비기는 일단 월봉상 평행 채널 상단 돌파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교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거는 보통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박스권을 돌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말하는 평행 채널은 이런 거예요.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돌파할 때 이때 매수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일봉상 돌파봉이 약 5천억 거래 대금이 이상이 발생이 되면은 확률이 거의 90%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재료는 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해야 되고 이슈나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네, 그래서 슈퍼가 기법의 핵심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평행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놓여진 박스인데 상승 추세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개의 저점과 하나의 고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근데 이거를 주봉이나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월봉을 보셔야 돼요. 월봉. 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지지로 작용을 하고 여기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데, 하지만 이 저항을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강한 지지가 돼서 더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라는 어떤 논리로 제가 이 기법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카 고속도로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슈퍼카를 왜 내가 슈퍼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 슈퍼카는 종목이에요. 어떤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저는 슈퍼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고성능 슈퍼카로 놀라운 가속력과 힘을 자랑하지만 사실 서울 시내에서 만약에 뭐 그 슈퍼카들 있죠. 뭐 3억짜리, 5억짜리 차들, 이 차를 주행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차와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속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간지는 어마무시하게 나죠, 사실. 그런데 어쨌든 다름이 없다. 즉 진정한 퍼포먼스는 이 고속도로나 레이싱 트랙에 나가야 알 수 있고, 사실 고속도로로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3, 4차선입니다. 그러면 대형 트럭이나 화물 이런 게 달리는 데에서 슈퍼카가 달리려고 하면 못 가겠죠. 그래서 1, 2차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가야 쌩쌩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주행 가능한 주식시장에서도 강한 종목도 1, 2차선으로 나가야 진짜 비로소 진정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죠. 제 논리는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트는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작년에 찍어놨던 사진인데, 월봉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로그 차트로 바꾸게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급등한 게 2020년도, 21년도에 약 10배를 갔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로 차트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10배 간 게. 여러분들. 그래서 편견을 많이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네, 서울시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네, 고속도로. 네, 그래서 여기가 돌파했을 때 여기서 바로 여기가 20만 원이고 여기가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죠. 네, 그래서 서울시를 뚫어내고 고속도로 나가면은
진정한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걸 증명했던 에코프로였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150번 정도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여기 서울시에서 놀다가 고속도로 나가니까 여기서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잘 간다. 차트적인 물론 모멘텀도 강한데 차트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보시면은 여기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답답하게 움직이다가 작년에 여기를 뚫어주니까 작년에 여기가 11,000원인가 그랬어요. 여기를 한 4,000원, 5,000원을 뚫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10,000원에서 5만 원대까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삼천당 제약도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인 부분이 일단은 통과. 자, 그러면 모멘텀이 뭐가 있어? 비만 치료제래. 좋다. 글로벌 이슈다. 이거는 그러면 질러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삼천당 제약을 또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와 에이소페타시스가 있었고요. 미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었고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슈퍼카 기법에 들어온 종목들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슈퍼카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신들의 매매 시도의 하이라이트, 히든 종목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원전주를 안 가져오려고 하다가 괜찮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체코 정부 같은 경우에는 7월 17일에 이게 일정이죠, 이제. 일정, 여기가 유통기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발표가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러면 조금 그래도 좀 원전주들은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체코 이게 핵심 키워드죠. 이거 뭐 스웨덴, 뭐 핀란드 이런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내일 회담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떠났죠. 네, 그래서 현재 수주전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과 프랑스 EDF 2파전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탈원전에 찬성하는 연합이 프랑스 총선 1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유력시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펜은 까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했죠.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라고. HLB도 그랬잖아요. 이거를 뭐 FDA가 승인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까지 말고 그냥 됐다라고 하면은 웃돈 주고 그냥 더 비싸게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때 웃돈 주고 그냥 상한가에 지르시면 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쨌든 그때까지는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 박스권을 현재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큰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데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가 됐든 아니면은 내 시초가가 됐든 그래서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은 급등이 나오는 대로 제가 공략을 한번 도와드려 볼 생각이고요. 사실 오늘 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그래서 이제 주봉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고점이 여기입니다. 3,800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3,200원인가 그럴 텐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저는 좀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수렴 정도 구간에서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이게 주봉이니까 1, 2, 3, 4, 한 5주 전에 여기서 저항을 받았어요. 저항을 받았던 거는 여기 상단이 저항으로 작용했고 다시 한 번 더 재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 목표 주가는 1차 목표 주가는 3,2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차 목표 주가는 뭐 여기가 되겠죠. 3,8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2,55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시초가나 아니면은 2,750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웬만하면 그 안에서는 수익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이 좋고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에 오른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드릴 수 있는 윤사무엘 전문가였고요.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우리기술이었습니다. 재돌파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시세 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신들의 매매 신호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생물보안법 통과 조짐과 신약 모멘텀 등으로 현재 바이오주의 랠리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테마 관련 종목인 HLB와 삼천당 제약 둘 다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체코 수주 관련 기대감을 받으며 상승하고 있는 원전주 우리기술이었습니다. 시초가나 2,750원 선 분할 매수 들어가시게 되면 3,2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